114쪽. 114쪽 봅시다. 자, 114쪽 문제 보면은 114쪽 거기 개념 봐봐. 지금 설명했던 게 다 거기 적혀 있는 거거든. 자, 거기 산점도. 자, 두 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량이라는 걸 니네가 어려워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별량이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료라고 해볼까? 자료 두 개의 자료를 순서상으로 한 다음에 얘를 좌표평면에다 점을 찍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그 밑에 이제 키라고 있고 발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키라는 자료가 있고 발의 크기가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가 173인 애가 발 크기가 257이다. 걔를 좌표에다 찍겠다 이 얘기란 말이야. 지금 114쪽이야.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거기 좌표 평면 보면 점들이 막 찍혀있는데 얘가 지금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인 거지? 그럼 결국에는 키랑 발의 크기는 뭐의 상관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얘기야. 이런 그림을 그냥 산점도라고 갖다 부른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림 자체를 산점도라고 부르는 거고. 자, 거기 밑에 상관관계. 자, 첫 번째 박스를 볼까? 자, 양의 상관관계 그림이 지금 몇 개 있어? 2개. 근데 지금 아까 그 가운데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좀 더 그 선에 모여있는 애들이 강한 관계다 이 얘기였지?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을 띄고 있을 때는 이때는 음의 상관관계. 맞지? 그때도 모여있는 애들이 좀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그 밑에 점을 막 찍어봤더니 원의 모양이 나오든지 옆으로 돼 있든지 위로 돼 있든지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없다. 됐어? 할만하지 이거? 자, 오른쪽 이거 빨리 볼까요 이거? 자, 115쪽. 자, 가로가 읽기 점수고 세로가 듣기 점수야. 자, A라는 애가 5점 5점 맞았대. 찍어봐. 읽기가 5점이고 듣기가 5점이니까 어디 찍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5,5를 찍어야 되는 거지? 맞지? B라는 애는 몇 콤마 몇을 찍으면 돼? 5,4. C는 2,1. D가 3,2. E가 1,1. F가 4,4. 그럼 지금 점을 몇 개 찍은 거야? 6개 찍은 거잖아. 근데 지금 일단 얘가 양의 느낌이야 음의 느낌이야? 양의 느낌인 거지? 근데 이게 지금 6개밖에 안 찍어서 그렇지 전교생을 다 찍어버리면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그림이 좀 더 확실해지겠지. 맞지? 그럼 결국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읽기 잘하는 애가 듣기도 잘한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읽기 못하는 애가 듣기도 못한다는 느낌이. 됐니? 2번은 나중에 그림이 되고. 3번 문제 보자. 3번. 자, 3번에 가로 1번. 양의 상관관계가 누구야? 기억. 음의 상관관계는 니은이랑 리을. 맞지?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애가?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 봐봐. 니은이랑 리을이 음의 상관관계인데 둘 중에 누가 좀 더 강해 보여? 리을이 좀 더 강해 보인다. 학교시험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맞을 수 있겠지 이거? 자, 4번에 가로 1번. 키와 몸무게. 첫 번째 그래프 얘기하는 거지? 키와 몸무게 무슨 관계? 이거 정확하게 답을 쓰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양이라고만 써놔도 돼. 자, 두 번째 그림. 높아질수록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의 관계? 음의 상관관계. 됐죠? 자, 얘를 1번 갑시다. 자, 산점도를 갖다 볼까요? 자, 거기 일단 점이 몇 명의 점이 찍혀있대 문제 보니까 15명의 점이 찍혀있다 이 얘기지? 맞네 얘들아? 자, 가로 1번.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랑 수학 성적이 같은 학생 수를 구해라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 y는 x 그래프 있나? 그러니까 50, 50, 60, 60, 70, 70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으로 선 하나 그렇게 있어? 얘가 50이면 누구는 50일 거고 얘가 60이면 얘도 60일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엔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야? 영어랑 수학이랑 점수가 같은 애들이겠지. 맞지? 그럼 이 라인에 지금 점이 몇 개 있는지 몇 개 찍힌지만 세면 되는 거거든. 몇 개 있어? 몇 개? 5개.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해석하면 되거든. 자, 결국에는 요 점 가운데 있는 요 라인에 찍힌 애들은 지금 수학이랑 영어 점수가 같은 애들이 찍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찍힌 애들 점이 이쪽에 찍힌 애들은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야, 수학 성적이 좋은 애들이야? 영어 성적.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자. 이 영어가 몇 점이야? 60점이고 영어가 수학이 50점. 결국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에 찍힌 애들은 영어를 좀 더 잘 본 애들이고 이쪽에 찍힌 애들은 수학을 좀 더 잘 본 애들이 이쪽에 찍힌다. 이해했어요? 자, 가로 2번. 영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좋은 아이들. 이 라인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점이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빨리 세. 몇 개인지. 아, 이걸 내가 점을 찍기는 좀 어려운데. 됐어? 몇 명이야? 4명?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3번. 영어 성적이 몇 점 이상? 영어 성적이 70점 이상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을 잘 봐야 돼. 영어 성적이 70점 이상이면은 70점 포함이지.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 영어 성적이 70점 이상 애들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서 또 수학 성적이 몇 점 이상이 돼? 80점? 수학이 50, 60, 70, 80.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애들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선 포함해가지고. 그럼 영어 성적이 70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수학도 80점 이상인 애들은 이거의 오른쪽이면서 얘 이쪽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 선 포함이야, 미포함이야? 포함. 지금 70점 이상이니까. 빨리 세. 학생 부가로 돼 있으니까. 몇 명 있어? 2명밖에 없어? 근데 몇 명 있어? 6명 있지? 6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번.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 자, 영어 성적이 60점.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인 아이들. 지금 요 오른쪽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이 뭘 구하래? 영어 성적이 60점이 넘는 이 선 포함해서 오른쪽에 찍힌 이 점들 있지? 이 점들의 뭘 구하래? 수학 성적의 평균 구하래. 맞나? 아, 영어 성적 60점인 애들? 60점이니까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지? 이 라인에 지금 몇 개 있어?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지? 얘가 지금 수학 성적이 몇 점이야? 90점. 얘가 몇 점이야? 70점. 얘가 90점. 이 세 명의 평균 구해라 이 얘기지? 그럴 수 있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합이 몇 점 이상?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합이 몇 점 이상? 140점 이상. 거기 가로 5번에다 별표 쳐. 가로 5번에다 별표 치고 잘 보세요. 자, 60, 50, 60, 70, 80, 90, 100, 50, 60, 70, 80, 90, 100. 자, 이렇게 막 좀 찍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합쳐가지고 몇 점 이상인 애들 찾으래? 140점 이상인 애들 찾아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140점부터 찾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140점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점 맞으면 돼? 70, 70 맞으면 된다 이 얘기지? 맞지? 아니면 얘가 80 맞으면 얘가 몇 점? 60.
영어가 80을 맞았으면 수학이 6점 맞아도 된다 이 얘기잖아. 아니면 영어가 6점 맞으면 수학이 82개 맞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총점이 몇 점이라는 얘기야? 140. 맞지? 야, 얘네들은 평균이 얼마야? 영어 수학 합쳐가지고 140점이면 평균이 70이라는 얘기지? 맞지? 자, 평균 따질 때는 평균이 70인 애들 따질 때는 둘 다 70점을 맞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놈 기준을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평균이 다 70이야. 왜냐면 얘가 지금 둘 다 몇 점이었지? 70.7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10점이 떨어졌는데 10점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얘도 10점이 떨어졌는데 10점이 올라갔으니까 전부 평균 유지가 된다. 오케이? 이것만 잘하면 되더라. 평균이 얼마이고 싶다? 70, 70이고 싶다라는 얘기는 둘 다 70점 맞은 요놈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잡으면 요 라인에 있는 애들 평균이 다 70이라고. 그러면 얘보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평균이 7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평균이 70이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맞아. 그럼 문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합이 70점이면은 평균이 70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포함해가지고 얘보다 이상인 학생들 이거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 총 몇 명인지 따지라 이 얘기지. 몇 명 있어? 몇 명? 9명? 세고 있는 거야. 9명. 자, 문제. 그 학생들은 전체의 몇 프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총 몇 명이었지? 15명 중에 9명 얘기하는 거지? 그럼 곱하기 얼마냐면 100 하면 퍼센트 나오겠지. 3, 3, 9, 4, 5, 15 몇 프로다? 60%. 설명하겠지? 됐니? 자, 예지 2번 봐봐. 자, 상관관계 그래프 봐봐. 뭐에 상관관계야? 음이지? 그래프 밑에다가 음이라고 써놔. 그래프 밑에다가 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거랑 같은 걸 찾으시오.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이런 거 풀 때, 자, 거기 용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밑에 체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환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동차 속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기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됐어? 자, 이제 1번 보자. 용돈이 올라가면 저축액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겠지. 그럼 둘 다 올라가니까 얘는 뭐야? 양. 자, 체력이 올라가면은 청력은 이게 얘들아 우리가 상식이 내가 아는 상식과 니네가 아는 상식이 다르면 문제를 틀리거든. 체력이 좋은 거랑 청력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얘들아. 야,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 귀 안 들리는 친구들 있지. 그 사람들이 올림픽 나가는 거 못 봤어? 체력이 좋은 거랑 내가 잘 듣는 거랑 다르지?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고. 자,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계획. 그러니까 니네가 또 환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 느낌이야. 옛날에는 뭐 1,000원으로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는다 이 얘기야. 그럼 외국 가서 똑같이 1달러를 쓸 건데 한국에서 내가 1,000원을 가서 1,000원 주고선 1달러를 받을 거냐 1,500원 주고 1달러 받을 거냐 이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가는 게 낫지? 이게 환율이 오른 거야. 알겠지? 환율이 오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알겠지?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해외 여행객 수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양의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제동거리가 뭐야?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미끄러지는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미끄러지는 거리는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이 얘기지? 맞지? 그럼 얘는 뭐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 자,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는 많아지겠지? 그럼 얘도 뭐? 양의 상관관계. 됐니? 자, 산정도의 분석만 잘하면 되겠지? 자, 거기 그래프 봐봐. 키랑 손의 크기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얘들아, 키랑 손의 크기는 무슨 관계인 것 같아?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돌연변이는 뭐 A랑 E 뭐 이런 애들이 돌연변이겠지.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거기 그 대각선 하나 쭉 갖다 그어볼까? 대각선 하나 쭉 갖다 긋고, 자, 문제 A, B, C, D, E 중에서 키에 비해서 손이 가장 큰 학생, 키에 비해서 손이 큰 놈은 지금 어디였어? 여기가 키였고 여기가 손이었나? 그럼 얘네들은 지금 키에 비해서 손의 크기가 이제 어떤 크기로 이렇게 일정하게 커진다 이 얘기잖아. 근데 이 키에 비해서 손이 더 큰 애는 이쪽에 있겠지? 근데 유독 손이 더 큰 애는 얘보다 더 멀리 있겠지. 그럼 누구야? A. 맞지? 그 다음에 키에 비해서 손이 작은 친구, 키에 비해서 손이 작은 친구, 유독 키가 더 커야 된다 이 얘기잖아. 이게 이쪽. 따라서 알파벳 뭐? 2.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헷갈릴 수 있는 나머지는 내가 지금 풀어도 알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부담 안 가있더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98쪽으로 볼까? 니네가 숙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빼고 지금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만 오늘 내는 거야. 알겠지? 자, 거기 98쪽 봅시다. 자, 위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대표값 봅시다 이제. 자, 대표값. 자,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막 자료들이 있대. 뭐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우리 반 지금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둘, 셋, 우리 반 13명. 우리 반 13명의 키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다 이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한,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옆반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네 반 애들은 키가 보통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때 내가 그 선생님한테 우리 반 애들 키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그 수치들을 대표값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우리 반 아이들 키의 대표할 수 있는 값. 알겠지?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중앙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빈값, 세 번째가 평균. 이 중에서 너네가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는 뭐야? 평균. 맞지? 자, 그럼 결국에는 옆반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반 애들 키 이거 싹 조사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13으로 나누면 평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옆반 선생님한테 우리 반 애들 키 평균이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이제 무슨 값 구하면 돼? 중앙값이랑
최비값 얘만 알면 되는 거거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한 5개만 할까? 3, 4, 1, 4, 2. 자료가 이렇게 5개가 있대. 자, 이 5개의 대표값을 갖다 얘기하시오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중앙값, 최빈값, 평균 3가지가 있다고. 뭘로 선택해서 얘기할지는 니네 선택이지. 맞지? 자, 3, 4, 1, 4, 2 5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개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뭐냐라고 했을 때 평균 갈 수 있는 거지.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얼마야? 10, 아니 5, 14, 5, 2.8 맞지? 2.8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 중앙값. 말 그대로 어디에 있다? 가운데에 있다. 그럼 이렇게 써 있을 때 얘가 중앙 요 숫자 5개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1이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상하지? 맞지? 그래서 중앙값을 따질 때 니네가 조심해야 될 건 딱 저 3개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딱 그것만 배우면 되거든. 이 3개마다 그냥 중앙값은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 맞지? 최빈값은 무슨 값 얘기하는 거야? 제일 빈도수가 많으니까. 맞아. 근데 이 각각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걔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중앙값.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중앙값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기.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메인이야. 무슨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다. 그럼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1, 2, 3, 4, 4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정 가운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 알겠니? 됐어? 자, 지금 이 자료가 몇 개야? 5개. 자, 그럼 얘를 볼까? 1, 3, 5, 6. 자, 얘를 봐봐. 자,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했어, 안 했어? 잘 들어야 되는데 학교 실험 문제에서 지금 대표값 쪽에서 말장난이 나와. 1, 3, 5, 6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지. 그럼 요 놈의 중앙값은 얼마야? 그럼 끝에 버리고 하면 얘가 가운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버리고 하면 가운데가 있어 없어? 자, 이때는 중앙값이 있다고 해야 돼? 아니면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지. 3과 5 그나마 가운데는 이 두 놈의 정 가운데 얼마? 4 얘가 중앙값이야. 알겠어?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해야 안 해? 중앙값은 반드시 자료가 이렇게 5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중앙값은 얘기해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료가 몇 개일 때랑 홀수개일 때랑 자료가 짝수개일 때. 자, 그럼 여기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자료가 만약에 홀수개예요. 자료가 홀수개면 중앙값은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얘기야. 중앙값은 그럼 자료 안에 있겠지. 맞지? 자료가 만약에 짝수개야. 그럼 중앙값은 자료 안에 있어 없어? 생각. 크기 순으로 지금 자료를 4개를 나열했는데 4개. 오케이? 그럼 중앙값은 자료 안에 있어 없어? 자료 4개를 나열을 했다고. 자료 4개 나열했지. 중앙값이 얼마야? 4. 중앙값이 지금 자료에 있냐? 없지.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서 틀려 계속. 자, 중앙값은 항상 자료 안에 존재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지금 몇 개일 때는 홀수개일 때는 지금 자료 안에 지금 중앙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이 자료 안에 존재를 안 한다 이 얘기지. 맞지?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자료가 짝수개면 중앙값은 무조건 자료 안에 없나? 자료가 짝수개. 우리는 이 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점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료가 짝수개일 때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이거 그냥 남들도 엄청 뒤쳐져. 자료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자료가 이렇게 4개 짝수개가 있다고. 풀수개가 있으면 얘가 중앙이잖아. 자료가 짝수개라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요놈과 요놈의 가운데 값이 중앙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자료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중앙값이 요 숫자 안에 있냐고. 없었던 거잖아. 그럼 무조건 없냐라고 볼 수 있냐는 거지. 자료가 짝수개면은 중앙값은 요 안에는 여기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자료 4개가 1, 3, 7. 자,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쳐봐. 자,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 날리고 얘 날릴 거 아니야. 그럼 그나마 가운데 있는 이 두 놈. 요 놈의 중앙값이 얼마야? 3이지. 그럼 결국에 이 중앙값 뭐라고 하면 돼? 3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중앙값이 자료 안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료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자료가 몇 개일 때는 짝수개일 때는,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무조건 중앙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중앙값 자료를 어떻게 한다?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그 다음에 자, 자료가 홀수개면, 자료가 홀수개면 중앙값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자, 두 번째, 자료가 뭐면 짝수개이면 홀수개면 무조건 보인다 이 얘기지. 자료가 짝수개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맞지? 그럼 자료가 짝수개일 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그나마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중앙값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지. 어렵지 않지? 중앙값에서 풀리는 포인트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거야. 뭘로 나열한 다음에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선 점 가운데 찾자. 풀수개면 보일 거고 짝수개면은 그나마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중앙을 찾자. 맞지? 근데 이 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얘네가 중앙값이고 얘네가 다르면 다른 숫자가 써야 된다 이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항상 있다 이 얘기야. 중앙값은 항상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무슨 값? 최빈값. 자, 최빈값은 결국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최빈값이다 이 얘기잖아. 자, 1, 2, 3, 5. 자, 이 자료의 최빈값은 얼마야? 3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자, 이 자료의 중앙값 뭐야? 3이지. 자료가 몇 개야? 홀수개니까 얘가 중앙값 돼야 되는 거지. 최빈값도 얼마? 3. 자, 1, 2, 3, 5, 3, 5. 자, 이놈 보자. 얘 중앙값 얼마야? 아, 이거 평균거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자료 몇 개? 아니, 평균거야. 자료 몇 개니까? 평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료가 몇 개야? 6개. 그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평균 쓸 거다 이 얘기야. 그럼 평균으로 대략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대충 얼마야 이거? 3, 5, 10, 16을 6으로 나누면 6, 20, 2.6 얼마면 되겠니? 평균 2.6 얼마를 말해? 자,
얘 중앙값 얼마야? 중앙값 날리고 요금 가운데 얼마야? 2점 중앙값 2점 됐어? 자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중앙값이랑 평균은 뭐 비슷비슷하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 구하는데? 최빈값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찾아라 이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1은 몇 번 나왔어? 2가 3이 5가 그럼 최빈값은 뭐라고 해야 돼? 2랑 3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최빈값에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최빈값은 반드시 하나다?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됐어? 자, 자료 다시 보자. 자, 1, 2, 3, 4, 5 평균 얼마야? 평균 3 중앙값 얼마야? 3 그 다음에 최빈값은 지금 1이라는 숫자 한 번, 2라는 숫자 한 번, 3이라는 숫자 한 번, 4라는 숫자 한 번, 5라는 숫자 한 번 나온 거지? 나온 개수가 어때? 맞다.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1, 2, 3, 4, 5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신경 쓸 거 최빈값을 선택하는 그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최빈값이라는 될 수 있는 자격. 최빈값이 되려면 일단은 2개 이상은 반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네들 똑같은 숫자가 몇 개씩밖에 없으니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놈에서 최빈값을 누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그럼 뭔 소리야? 최빈값은 어떨 수도 있는 거야?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최빈값에서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알겠지? 최빈값을 골라줄 때는 일단 몇 개 이상이 반복이 돼야 된다? 2개 이상이 반복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걸 골라주면 되고 그게 만약에 같은 개수가 반복이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면 걔네들은 다 최빈값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했지? 자, 1, 2, 3, 3, 5 자, 요 자료 6개의 최빈값은 누구다? 2랑 3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료 하나를 이렇게 추가했다? 그럼 이때의 최빈값은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알았지? 됐어? 이거만 조심하면 돼. 중앙값은 반드시 존재해 안 해? 중앙값은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값이 아니야. 짝수고 홀수가. 최빈값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뜰 수도 있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평균. 평균에서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거든. 어차피 평균 구하는 건 알 거 아니야. 다 더한 다음에 계속 나누는 거. 맞지? 열심히 문제 풀고 있으면 나중에 딴 소리 하겠지. 자 보세요 이제. 자 학원 선생님들은 5명. 학원 선생님들 5명. 내가 월급을 조사했어. 알겠지? 자 어떤 선생님이 월급 300만 원인데 다른 선생님은 350이고 어떤 선생님은 350이고 또 어떤 선생님은 400이고 내 월급이 2천만 원. 비웃어? 비웃는 거지. 자 A 선생님 월급 300, B 선생님 월급 350, C 선생님 350, D 선생님 400, 내 월급 2천.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의 월급 대표값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궁금할 수 있잖아. 그 직스 거기 선생님 하면은 월급 얼마나 받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 자료들을 내가 모아서 대표값으로 니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도 그 소리 듣고 괜찮네 하면 니네도 나중에 학원 선생님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중앙값
그럼 내가 니네한테 우리 선생님들 월급 받는 거 내가 다 조사해봤더니 한 중간 정도 받는 선생님들이 한 350 되는 거 같아. 니네가 나중에 취직했을 때 인정할 수 있고 없어? 이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지. 맞잖아. 자,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중앙값 말고 이제 최저값을 얘기해준대. 얼마로? 그럼 내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 월급을 조사해봤는데 한 350 받는 선생님들이 꽤 많던데? 우리는 한 요즘은 다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나중에 왔을 때 저보다 못 받겠지만 그래도 수긍할 만하지. 맞지? 자, 얘 괜찮단 말이야. 이제 평균을 얘기해볼까? 700, 1000, 3400이지? 3400을 5로 나누면 5, 6, 30, 680. 이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학원 월급 받는 선생님 내가 조사해봤는데 평균을 내봤는데 한 680 받는 거야. 너네도 오면은 이 정도 받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입사를 했어. 680에 전혀 못 미치는 금액을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왜 사기쳤냐고 하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요 5개의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대표값이 중앙값, 최빈값, 평균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제일 이상해? 평균이 지금 제일 어울리지 않지. 맞지? 자, 그럼 자료가 이렇게 깔려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면 되는데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누구 때문에 본 거야? 나 때문에 본 거지? 맞지? 유독 튀는 값이 하나 있단 말이야. 유독 튀는 값. 얘를 우리가 보통 무슨 값이라고 그러냐면 시험 보기 중에 얘네들을 극단적인 값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혼자 튀는 값. 여기서 극단적인 값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한 그 경계가 애매하거든. 뭐 어떤 애들 점수를 봤더니 수학 성적을 봤더니 어떤 애가 20점, 30점, 25점, 10점, 15점, 빵점, 한 명이 100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따지면 얘네들이랑 따져봤자 몇 점 차이 나? 70점 차이 나지만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좀 팀 점수란 말이야. 얘네들은 막 얼마야? 1600이 차이 나는데 얘는 70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 맞지? 차이가 70이고 차이가 1600인데 얘는 극단적인 값이다. 얘는 70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극단적인 값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주관적인 기준인데 딱 요놈 봤을 때 얘는 튀는 값이야. 맞지? 얘네들을 봤을 때 얘는 튀는 값. 그럼 2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 얘기할 때 평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애들 실력이 다 요 정도가 깔려있는데 지금 얘가 평균 다 올리는 거잖아. 그럼 몇 번 선생님 봤을 때 쟤네 반인데 되게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한 명만 잘하는 거지 애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무슨 값이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쓴다 안 쓴다? 평균을 안 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중앙값을 써, 최빈값을 써? 중앙값 써야 된단 말이야. 이유는 이것도 적기 쉬운 문제네.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이 적당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최빈값을 사용한다. 뭐가 맞을까? 중앙값. 왜냐면 최빈값은 뭐일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니네 막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본 적 있어? 오디션 프로그램 같으면 뭐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 90점, 얘가 뭐 91점, 얘가 뭐 80점, 얘가 100점, 95점, 94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점수 매길 때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는 제일 시키고 나머지 거 평균 매긴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놈도 제일 시킬라. 이 중에 뭐 쟤랑 지인이 있어. 애가 대리 붙어서 막 70점 8점을 보면 지인이 있어가지고 100점 줘. 그럼 이 사람들은 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제일 시키고 제일 낮은 거 제일 시키고 나머지를 평균 매긴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극단적인 값 정리하자지. 자, 중앙값. 중앙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안 해? 생각하면서 대답하면 다 기억나. 중앙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얘를 찾을 때는 일단 뭐부터 해놓고 크기 순으로 나열 해놓고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지. 자료가 풀수일 때는 보여 안 보여? 보여. 자료가 짝수일 때는 안 보여. 그래서 자료가 짝수일 때는 요 그나마 가운데 거에 가운데 갖고 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게 보이는 숫자일지 안 보이는 숫자일지 뭐 숫자에 따라 다른 거고. 최빈값. 일단 몇 개 이상 있어야 최빈값의 후보야? 2개 이상 있어야 최빈값의 후보야. 맞지? 그러면 다 한 개씩밖에 없으면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동일한 개수의 숫자가 여러 개가 반복이 된다? 그럼 최빈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됐지? 평균 조심해야 될 거고.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안 쓴다. 그때는 뭘로 구한다? 중앙값으로 구한다. 왜냐하면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됐지? 별거 없어. 103쪽까지. 자, 봅시다. 자, 59쪽. 59쪽. 자, 1번 문제가 뭐 구하래? 평균 구하래. 이건 니네가 구하세요. 알겠지? 자, 2번. 자,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어떻게 써야 돼? 거기 빨리 채워볼까? 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1, 4, 5, 6, 7, 8인가?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이므로? 7개이기 때문에 왼쪽 3개, 오른쪽 3개 빼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몇 번째 거 찾으면 된다? 네 번째 거 찾으면 얼마다? 5다. 자, 3번 7, 4, 2, 15, 9, 5 중앙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쓰자고. 2, 4, 5, 7, 9, 15 자료의 개수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왼쪽 오른쪽 2개씩 나뉘고 가운데 2개 남겠지. 누구랑 누구의 몇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5, 7일 거 아니야. 5와 7의 평균이 얼마? 6이 되겠다 이 얘기지. 자, 4번 가로 1번 최빈값 얼마야? 빨리 눈으로 훑어. 3. 가로 2번 최빈값 3과 4 됐지? 5번 문제 이거 줄기 이거 본 적 있나? 자, 줄기가 2고 2p 6인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26. 그럼 요거는 지금 자료가 10개인데 26, 27, 31, 33, 36, 36, 40, 41, 43, 5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구하래? 평균. 얘가 구해야 되고. 아, 요거 숙제할 때 얘들아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계산기 두드려도 뭐라고 안 해 이거? 아, 이거 평균 구할 때 계산기 두드려도 된다. 알겠지? 지금 학교 시험에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6번. 자, 피자 좋아하는 사람 13명, 치킨 4명, 햄버거 7명, 짜장면 9명, 만두 1명. 자, 좋아하는 음식의 최빈값은 누구다? 피자. 자, 이제 1번. 근데 이게 기말고사가 그래서 좀 쉬워 얘들아. 기말고사가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때문에 좀 할만하단 말이야. 자, 예제 1번 봐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 구해서 더해라 이 얘기지. 일단 크기순으로 나열해볼까? 예제 1번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8, 9, 11 맞지? 자, 일단은 최빈값이 얼마야? 최빈값은 9
그 다음에 중앙값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리면은 얘 두 개 남는 거지. 중앙값 얼마? 8점. 됐지? 그 다음에 평균은 계산기 써도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민경이가 5회에 걸친 한자 시험 성적을 조사했다. 76점, 83점, 91점, 86점, X점. 자, 이렇게 5번의 시험을 봤는데, 자, 이 자리의 평균이 얼마래? 자, 평균이 80이라고 했으면 이거 X값 구할 수 있다 없다? 평균 80이면 X값 구할 수 있는 거지. 야, 얘가 평균이 80 되려면 총점이 얼마 나와야 돼? 400 나와야 되는 거지. 다 더한 거를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80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400 떠야 되니까 빨리 계산합시다. 얘네들이 더하면 159, 요거까지 더하면 250, 얘까지 하면은 336, 얘까지 하면 400 돼야 된다 이 얘기지. X 얼마? 64. 됐지? 자, 그럼 이때 뭘 구하시오? 중앙값을 갖다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크기수만 나열 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귀찮으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지우고 시작하면 돼. 제일 큰 거 얘 지우면서 제일 작은 얘 지우겠지. 그 다음에 큰 게 누구야? 86이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이렇게 사이드식 이렇게 지워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맞는 거 누구? 얘가 중앙값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7, 8, 10, 7, X, 7, 6. 자, X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 자리에 뭐라고 남았대? 평균과 최빈값이 지금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지? 맞지? 야, 이 자료 봐봐. 이 X값이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 근데 얘가 무슨 숫자를 갖다 쓰든지 간에 일단 얘는 최빈값이 얼마야? 7인 거잖아. 맞지? 맞니 얘들아? 자, 그럼 결국엔 요놈의 평균도 얼마나 떠야 된다? 요놈의 평균도 7 떠야 된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6을 뭘로 나누면? 7로 나누면 평균 7 떠야 된다 이 얘기지. 됐어? 됐네 얘들아? 그럼 X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X 좀 더 쉽게 구하는 거 알려줄까? 자 보세요. 이거 알면 좀 이런 거 쉬워지긴 하거든.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얘네들 평균 얼마 나와야 된대? 평균 7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평균이 7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얘는 뭐 크게 지장 없는 애들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평균보다 몇 점이 높은 애야? 1점 높은 애지. 얘가 평균보다 몇 점이 나지? 마이너스 1점. 그럼 얘가 1점을 플러스 시켜놨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점을 해놨으니까 얘네들은 7점을 하는데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몇 점을 플러스 시켜놔? 평균보다 3점. 근데 평균이 7점이 유지가 되려면 얘가 몇 점 깎여 먹었어야 돼? 3점 깎아 먹었어야 되는 거지. 얘가 몇 점? 그래서 얘는 4점 돼야 된다.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평균이 90이래. 그럼 모든 과목이 다 90점 맞았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과목은 90점 맞았어. 근데 평균은 90이래. 근데 만약에 뭐 국어가 89였대. 근데 평균이 90이래. 그럼 몇 점도 있다는 얘기야. 91점짜리도 있었다 이 얘기지. 여기서 1점 까먹고 얘가 1점을 내고 나야 96점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 안 하면 얘가 4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모르겠으면 다 더해서 7로 나눠. 됐니? 자, 다음 예제 4번 마지막이다. 자, 3, 5, 9, 11, 12, X. 이 자료의 중앙값이 얼마래? 자,
중앙값이 8이래.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앙값을 구하려면 무슨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지?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크기순으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이 x가 지금 얘네들 12보다 큰 숫자인지 안 큰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크기순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럼 결국에는 x라는 숫자를 여기 어딘가에 끼워 넣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때 중앙값이 얼마 돼야 돼? 8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아, 그럼 지금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맞지? 그럼 6개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이 8이 돼야 된다 이 얘기지? 아니. 그럼 얘네 둘이 만약에 가운데 있으면 이거 평균이 얼마야? 10이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해도 얼마야? 얘네 둘이 하면 얼마야? 7? 맞지? 그럼 결국엔 중앙값이 8이 되려면 x라는 놈을 여기에다 껴놔야 된다. 그래야 요놈 둘이 해서 중앙값 8 만들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x가 얼마가 되는데? x가 7 되면 되겠지. 이건 계산력이 아니야.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번 시간이 5분까지지? 13분? 숙제를 하세요. 해말하고.